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5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또 힘들게 시작하네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점심시간에 녹음을 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자꾸 금요일 날마다 이런 걸 하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좀 오늘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왜 이게 하락하고 있는 거고, 과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를 평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되니까, 자,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파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과 효과를 한번 잘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명분이라는 의미에서는요, 이 작년 3월이요. 작년 3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자산 가격은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줄게 라고 했다가 3월 초에 했는데 자산 가격이 한 번 더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때 회사채를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회사채를 사줄게 라고 하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때는요. 명분이 있었어요. 연준이 어떤 정책을 내든지 간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분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자산 가격이 빠지면 뭐 시스템 위기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부양책을 쓰더라도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 정말 세상이 망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뿐 아니라 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야, 지금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뭘 또 부양책을 또 쓴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 또 이제 유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자,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왜 유가를 계속 말씀드렸냐면 유가가 좀 진정이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연준한테 요청하는 것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하고 그 다음에 YCC입니다.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한번 주말 동안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이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금리 불확실성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 YCC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쓸 때 유가를 올리는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이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이런 걸 하기도 좋고 파월도 조금 더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좋은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좀 감산을 못할 것 같으니까 유가가 좀 진정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우디 이게 머리를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죠. 우리 감산 그만할 것 같아라고 미리 말해놓고 실제로 회의 때는 감산 계속 할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스물스물 내려가다가 어제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자산 가격 내지는 상품 가격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낮아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은 쿨다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자산들 있잖아요. 안 좋은 자산들일수록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구리 가격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경기를 쿨다운하기 어렵지만
유가나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품 가격, 구리 가격 뭐 등등, 지금 요즘에 뭐 모든 가격이 다 오른다고 해서 뭐 농산물 가격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진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이 돼야 3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시장이 얘기하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얘기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사실 요것도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은행 규제가 있는데요. 이 은행 규제가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은행의 규제를 지금 풀어준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나 아니면은 다른 자산들을 샀을 때 네가 너무 위험한 거 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해주는 규제 완화 조치가 3월 말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연장될지 말지도 좀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3월 달에는 노이즈들이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명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효과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자, 과거에 작년 말에, 작년 3월 달에 딱 1년 됐네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모든 자산이 난리가 나고 할 때는 사실은 연준이, 그 정책을 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효과가 엄청 컸던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은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많은 질문이 미국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너무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부담돼서 힘들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는 마치 작년 초에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 같아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 그 정책을 냈을 때 정책의 효과는 이 주가 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냈을 때 효과는 커질 수 있겠죠. 예, 이때 냈다가 또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힘이 아직도 센데 이때 괜히 냈다가 괜히 그냥 헛돈만 세고 아니면 헛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이게 금리가 올라가려는 힘이 더 이상 없어질 때쯤 이 부양책을 꽝 쓰는 게 금리 안정에도 좋고 주가 상승에도 좋다라고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의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파월이 지금 이제 시장이 뭐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파월만 보고 있었는데 어제 뭐 파월이 잘못한 건 없어요, 솔직히. 예,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입장을 그대로 반복을 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은 YCC 요거는요. 지금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파월의 생각이 관점에서는 요거는 좀 효과가 좀 크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명분도 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기에 실제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 소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생긴다. 금리가 오르는 것에서 연준이 나설 명분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나설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어제 봤던 그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하기가 어렵다. 자, 이 비드 오퍼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요. 트레저리에서요. 비드 오퍼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자, 이게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창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죠? 쭉쭉쭉. 매도하려는 사람은 여기다 줄을 서 있고요. 여기 이제 얼마 살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은 거의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가격에 산다는 사람하고 이 가격에 산다는 사람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팔려면 이제 팔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없어진 겁니다. 여기 사겠다는 사람도 여기 이쯤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만큼 내려오면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팔겠다는 사람도 이만큼 올려야지 팔아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을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연준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겁니다. 유동성이 이거 떨어지면 변동성이 더 커지고 유동성이 변동성을 부르는 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유동성 이거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파월이 이걸 계속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연준의 보고서나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이만큼 올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상 진후입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언제 나설 거냐 이건 몰라요. 모르고 가격이 언제까지 빠질 거냐 그거만큼 좀 그 불필요한 질문도 없습니다. 금리가 언제까지 올 거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만 상황상 지금 여러 가지 명분이나 효과라는 측면에서 물론 유가가 올라버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시간 좀 걸릴 것 같지만 이거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1.5가 어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렸는데 지금 아직은 1.5가 넘어갔다라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어제는 상당히 많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경기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등 다 좋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온 고용은 좀 부진하겠죠. 그러면 좀 더 내려와주고 그러면 좀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2011년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자 1.5라는 선이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기 때문에 좀 저항선이 있고 여기서 당분간 사실은 좀 옆으로 가주는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아직까지 막 이게 이렇게 간다 막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2%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냥 주가가 빠질 때 얼마나 빠질 것 같니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 보고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이제 3,000포인트가 오늘 깨진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11시 23분인데 2,998포인트네요. 3,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질 것 같니? 2,900이 갈 것 같니? 2,800이 갈 것 같니? 진짜 질문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3,000포인트가 빠지면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그 심리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좀 상당히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7분은 선, 8분은 선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급하게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게요. 유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64불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자산 가격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니 나도 이제 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이런 걸 함으로써 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낮추는 게 좀 명분도 선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서 또 다시 이제 내려오는 모습 혹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어제 들었습니다. 그게 좀 나스닥이 크게 많이 하락하게 만든 그런 트리거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구리 가격은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어제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한 4%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2021년 올해 초에 이제 이렇게 8,000달러였던 게 이제 9,500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구리는 이제 닥터 쿠퍼라고 해가지고 경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 지금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얘도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그리고 달러 강세 그러면 구리 가격은 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하락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았지만 긴축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가가 좀 올라서 아쉽긴 하지만 유가나 아니면 구리 가격 이런 게 안정화되는 것이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그 수월한 상황이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게 너무 계속 가는 것보다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좀 올랐지만 구리 가격은 하락했다라는 게 또 좀 하나의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어제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어디까지 하락할 것 같니? 뭐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이동이 한 상황이라서 이게 뭐 항상 바닥에서 주식을 딱 사가지고 꼭지에서 팔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만 보지 말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 근데 이미 나 주식 많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뭐 너는 이제 길게 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애널리스트나 하는 얘기지. 아이 그 말씀하시는 거 정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길게 보시고 이게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림을 뭐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요 선에서 이렇게 좀 가는 그림이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뭐 시나리오 상으로는 아무래도 3월 달에는 조금 뭐 이런 소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뭐 2,900이 될지 2,800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하게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공부도 많이 다시 이참에 하시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9시 57분에 이제 그림을 찍은 건데 지금 11시 27분인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자, 이제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를 사자는 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GDP 나오라는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10%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파월은 부양책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화폐를 발행하는 발행 규모는 줄이지 않을 겁니다. 국채 매입 속도를 줄이진 않을 겁니다. 부양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경기는 더 좋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굴기예요. 지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상당히 좋은 얘기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뭐 실적 전망치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뭐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향후 멀리 봤을 때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위상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주가도 빠졌겠다. 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내놓을 친환경 정책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어느 데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파악해보고 있기로는 안영진 연구원 이코노미스트의 말에 의하면 한 5월 달까지는 계속 경제 지표가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년 기저 효과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 좋아질 게 별로 없다. 그럼 5월 달 지표가 나오는 6월 달 까지는 경제 지표가 좋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라는 걸 측면에서 보면 경기라는 것의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5월에서 6월 사이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은 좀 선행해서 3월에서 4월 달 정도에 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3월에서 4월이 사실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주가의 피크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기 민감주를 사는 플레이는 동의를 하지만 요거는 트레이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다.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 근데 반면에 성장주는 지금 되게 힘든 구간인 겁니다. 성장주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영향을 많이 줘서 성장주는 안 좋습니다. 근데
성장주는 성장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뭐 리얼 옵션도 말씀드려요. 옵션이 붙으면 이렇게 됐다가 옵션이 꺼지면 이렇게 된다. 중요한 건 이 펀더멘탈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될 수 있어서 이 피크가 오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기에 상당히 어렵지만 성장주는 성장주가 더 어렵죠, 물론. 근데 이게 주가가 만약에 이게 빠지는 경우가 뭐 30에서 50%씩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오버슈팅과 이 언더슈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성장주는 지금부터는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올라가고 계속 더 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올수록 바닥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오히려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민감주는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으로, 성장주는 계속 저점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밤에 이제 고용지표 나옵니다. 고용지표는 헤드라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세부 지표가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임금 수준에 따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은 지금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지금 수술시로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헤드라인 수치는 좋아질 수 있지만 세부 사항으로는 어려운 점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요일부터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희 SK증권 1층에서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게 그 열기가 뜨겁던데, 물론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열기는 계속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오죠. 자, 이제 물가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물가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볼 것 같네요. 조금씩 올라가긴 시작할 텐데 그 폭이 시장의 기대보다 큰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내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쿠팡이 상장하는데, 이게 정말 쿠팡이 원하는 가격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금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만만치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쿠팡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하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본 결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예, 미국에 있는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쿠팡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목요일에 있다. 그리고 22회의에서는 뭐 특별히 뭐 이게 대단히 큰 이벤트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금요일날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명분이라는 측면 그리고 효과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내리거나 아니면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연준이 나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많이 생기는 거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연준만 바라보고 뭐 사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요, 전 세계 글로벌리 이런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3월달 한 달 동안은 조금 뭐 쉴 수 있겠다, 이걸 인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지나간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죠. 네, 지나간다. 그 김범수 씨 지나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 노래를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뭐 힘든 것도 결국은 지나간다. 결국 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뭐 근데 뭐 마냥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계속해서 상황이 바뀔지 안 바뀔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지나간다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오늘도 잘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투자하시면서 뭐 힘들고 짜증나고 할 때마다 서로 좀 위로해주고 하면서 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